네, 이번 파트에서는 하둡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둡. 하둡이라고 하는 걸 설치할 건데, 하둡, 하둡 프로그램을 설치할,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자바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둡을 설치를 하는 거죠. 마스터에도, 워커에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둡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둡 0123 이제 진행을 할 거고, 폐쇄망, 지금 현재 쓰고 있는 192.168.137.100, 101, 102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것도 동일하게, 자바에서 다운로드를 했던 거랑 동일하게 다운로드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하둡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컨셉은 동일합니다. 기존에 이제 자바 설치했던 거랑 동일하게 다운로드 폴더 안에 스파크코리아닷컴에서 이제 자바 설치 말고 요번에 이제 요 하둡입니다. 하둡을 들어가면 개인 키는 지우고 요 3.1.3. 타르.gz가 있는 걸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둡이 그대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하둡을 제대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둡이 이동이 됐으면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제대로 이동이 됐는지. ssh 하둡 01로 들어가서 이제 -hk 마스터 그 다음에 cd 홈 hk 마스터 다운로드 들어가면 요 안에 이제 하둡 요 아이가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둡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할 거지만 이게 HK 마스터로 모든 건 다 설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위치를 좀 다른 곳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어떻게 설치할 거냐면 sudo mkdir 해가지고 홈 밑에 하둡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cd 홈 밑에 보면은 하둡. 제가 아까 sudo라고 하는 명령으로 얘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가장 쉬운 거는 HK 마스터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쉽긴 합니다. 왜냐면 얘는 HK 마스터의 모든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실제 이제 제가 리눅스 설치하러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특정 사이트에서 고객이 특정 폴더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용자랑 다른 뭐 아파치라든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홈 밑에다 폴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는 홈 밑에 폴더는 사용자를 만들거나 뭐 하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는 그 외에는 그 방법이 루트만 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 폴더는 HK 마스터라는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고 하둡도 하둡이라고 하는 계정만 원래는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제가 sudo 명령어를 쓰면은 얘는 이제 시스템 사용자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sudo chown 해서 -r 하면은 소유권을 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hk 마스터에 땡땡 hk 마스터에다가 홈 하둡 하면은 원래 지금 소유권이 루트로 돼 있는데 얘한테 hk 마스터 권한을 주면서 다시 실행시키면은 hk 마스터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앞에는 사용자, 뒤에는 그룹, 이게 뭐 하나만 써도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HK 마스터의 이 권한을 지금 소유권을 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sudo chmod에서 마이너스 리커시브하게 홈 밑에 하둡에다가 설정을 하면은 chmod 775에서 -r 775에서 홈 밑에 하둡을 설정하면은 이제 요 밑에 있는 애들도 이제 HK 마스터 외에 이제 사용자는 리드 라이트 익스큐트를 다 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해제를 할 거고요. chmod cd에
HK 마스터로 들어가서 아까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간 다음에 모디 775 하둡 얘를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하둡을 지금 다운로드 받은 요 파일을 이제 권한을 이제 775를 준 것 뿐인 거고, 얘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z v f 하고 하둡 3점 하면 이제 하둡 파일을 전부 다 압축을 해제하게 됩니다. 솔직히 하둡 설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설정이 나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조금 있긴 한데, 설정 외에는 그냥 기본 하둡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설정 파일들도 원래는 기본 설정으로 원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일단 제 그 컨셉을 따라가다 보면은 크게 문제 없이 된다. 어차피 거기에 있는 설정도 하둡에 대한 설정의 메인 포인트는 이제 맵리듀스를 위한 거긴 한데, 이 맵리듀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스파크의 속도에서 지다 보니까 설정도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하는 웬만한 하둡의 요즘에 그 역할은 분산 저장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냥 띄우고 잘 저장되는지만 확인을 해주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둡은 지금 파일 크기가 한 330메가, 조금 더 오래 걸렸네요. 압축 해제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치면은 하둡 3.1.3이라고 이렇게 설치가 됐죠. 얘를 무브 할 겁니다. 무브해서 하둡 3.1.3을 어디에다 무브 할 거냐, 홈 하둡 폴더에다가 이동을 시킬 겁니다. 다운로드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만든 홈 하둡에다가 무브 하면은 cd 홈 하둡으로 들어갔을 때 홈 하둡 밑에 하둡 3.1.3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하둡 이동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 가이드대로 하면은 홈 하둡 밑에다가 하둡 밑에 하둡 3.1.3 밑에 PIDS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또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둡 밑에 PIDS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이거는 이제 무슨 용도냐면 나중에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은 이 PIDS라고 하는 폴더 안에 실제 하둡이 실행되는 프로세스 ID 값이 요 안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할 거는 하둡의 환경 설정을 해줄 건데, 환경 변수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etc 프로파일로 들어가서 이제 하둡에 대한 설정 파일들을 건드릴 겁니다. 하둡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하둡 홈, 하둡 프리픽스, 하둡 맵리디스 홈, 하둡 커먼 홈, 하둡 hdfs 홈, 그 다음 하둡 얌 홈, 하둡 컨피규레이션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네이티브 패스, 그 다음에 하둡을 내가 쓰기 위해서 또 바이너리 파일들이 있는 실행 파일들이 있는 애들을 패스에다 등록하는 것까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패스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름을 부르기 위한 용도, 다른 프로그램들이 또는 이제 다른 설정 파일들이 얘를 확인해서 하둡이 여기 설치되어 있구나 이런 거 확인하는 용도고요. 이 밑에 있는 패스는 주요 실행 파일들이 어디서든 실행 가능하게 패스를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까지만. 그래서 su-루트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vi etc 프로파일 하고 맨 마지막에다가, 이게 원래는 자바 설정이었었죠. 여기 이제 밑에다가 이제 쭉 해주면 익스포트 하둡 홈은 홈 하둡 다시 3.1.3,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하둡 프리픽스는 뭐 이거는 이제
설정 파일은 지금 한 번 정도는 이제 쳐보면서 아, 이런 걸 설정하는구나를 알면 되고, 얘를 따로 이제 설정 파일을 뭐 노트패드나 이런 곳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가져다가 갖다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위에서 하드 폼이 정의가 됐기 때문에 하드 폼으로, 얘도 솔직히 하드 폼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드 폼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어차피 순차적으로 실행되니까 하드 폼이 세팅돼서 얘를 그대로 갖다 쓰고, 얘도 그대로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하드 커먼 홈은 또 얘도 하드 홈이 되고, 익스포트 하드 홈은 네 하드 홈이 되고, 하드 파일 시스템의 홈과 뭐 공통 홈과 맵리듀스 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하기 위한 홈, 다른 데서 부를 때 하드 홈하고 하드 프리픽스를 쓰는데 그것도 하드 홈. 그 다음에 그 하드 파일 시스템 말고 얀이라고 해서 하드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이제 자원을 관리하는 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도 이제 하드 폼하고 같은 위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디렉토리도 얘는 조금 그 설정하는 파일들은 하드폼 밑에 etc 밑에 하드비라고 하는 폴더가 컨피규레이션 디렉토리입니다. 이거는 그냥 좀 편의상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면 되고, 이걸 좀 하드비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은 샵은 주석 처리이기 때문에 하드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익스포트 하드 커먼 라이브러리 네이티브 디렉토리는 하드 자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드 프리픽스를 써도 상관없는 하드 프리픽스도 한번 써볼게요.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하드 프리픽스 얘 시작 지점이 여기서 시작해서 라이브러리 밑에 네이티브 들어가고, 익스포트 하드 OPTS는 djava, 이게 이제 환경 설정인데 library.path는 하드 프리픽스 밑에 라이브러리를 실제 자바에서 이제 쓰는 이제 명령어이고,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하드에 대한 설정 그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익스포트 패스는 하드 홈을 기준으로 sbin 안에 모든 이제 주요 명령어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추가로 할 때는 하드 홈 밑에 또 bin이라고 하는 폴더 있는데 여기에서도 주요 실행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존 패스에다가 추가해라.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픽스, 맵리듀스 홈, 그다음에 커먼 홈, 하드 파일 시스템 홈, 그다음에 자원 관리 홈, 컨피규레이션 홈, 그다음에 커먼은 이게 네이티브 패스인데 이게 하드 2점대 이상에서 요 세팅이 들어가야지 자바 라이브러리 패스를 하드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땡겨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드폼 밑에 있는 sbin하고 얘를 어디서든 실행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환경 변수 설정은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하고 etc 프로파일에서 이제 반영시키는 거죠. 이건 이제 자바 때 했던 거랑 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 이제 환경 변수 설정이 또 끝나게 된 거고요. 환경 변수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주요 이제 하드웨어 설정 파일들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일이 큽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지금 현재는 설정 파일들을 기본 프로세스 2기가 메모리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거 다음에는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ETL 작업들을 하면서 이게 메모리를 조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설정이 뭐뭐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라고 하는 게 있고 워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스터는 마스터 호스트가 난 누구다 라고 하는 정보고 워커스는 뭐 하둡 0203 저기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스터가 누구고 워커가 뭐인지 하둡이 알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둡 envsh라고 하는 설정은 하둡의 환경 설정, 뭐 자바가 어디에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라 이런 설정들이 들어가져 있고 core-site.xml이라고 하는 또 파일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과 맵리듀스에서 사용되는 맵리듀스는 이제 얘가 처리도 분산 처리도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I/O 인풋 아웃풋 설정과 하둡 코어를 위한 뭐 환경 설정 이런 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 뭐 hdfs site.xml은 하드웨어 분산 파일 시스템의 뭐 주요 경로는 어디에 있는지 얘는 어떤 파일 경로 그런 설정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얀 사이트는 이건 이제 분산 처리할 때 사용되는 건데 자원을 막 하둡이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 메모리가 뭐 16기가인데 하둡 에코시스템은 하둡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서비스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얀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얀이 뭐 스파크는 4기가 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메모리를 여기서 관리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맵리듀스 사이트는 그 하드웨어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정보를 설정하는 거고 이건 이제 크게 큰 임팩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얀 같은 경우는 뭐 얀을 이제 어차피 얀 자체가 리소스를 관리하는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설정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 하나를 설정하고 기본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뭐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든 여러 가지 뭐 ETL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가장 최적의 세팅 값을 맞춰가는 게 또 주요 일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마스터와 워커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마스터 워커는 실제 etc 하둡 밑에 만들어야 되고 이 컴프 디렉토리죠. 보면 cd 하둡 컴프 디렉토리 들어가면은 이미 얘가 땅 하고 들어와요. etc 밑에 하둡 안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뭐 워커스 이미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는 없죠. 여기다가 vi 마스터라고 해서 마스터는 뭐다? 하둡 01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게 IP를 뜻하는 거예요. 나중에 IP는 바뀔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전 처음에 뭐 이름을 설정을 하고 IP랑 이름을 따로 설정 파일로 건드려 놓은 거죠. etc 뭐 호스트 안에다가 그 다음 vi 워커스 안에는 뭐 고스트라고 했는데 나 자신이 아니라 워커는 따로 있죠. 하둡 0이랑 하둡 03이죠. 네. 이렇게 설정해주면 끝이에요. 마스터에는 마스터 PC에 그 호스트 이름을 적어주면 되고 워커에는 워커 애들의 호스트 이름을 적어주면 끝납니다. 두 번째 설정할 거는 하둡의 환경 설정, environment 설정인데 얘를 이제 하둡 env.sh를 vi 에디터로 연 다음에 이제 얘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제가 아까 얘를 설정할 때 루트로 지금 계정이 들어가서 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워커는 상관없는데 이 마스터가 지금 루트로 돼 있잖아요. 얘도 지금 수 마이너스 hk 마스터로 접근을 해가지고 cd 하둡 컴프 디렉토리 하면은 하고 chown 마스터를 그렇죠? chown 해서 여기다가 소유권을 이제 hk 마스터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chown hk 마스터 하고
마스터. 여기다가 수도. 이미 제가 루트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권한 자체가 루트로 아까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마스터로 제가 바꿨습니다. HK 마스터로. 근데 HK로 마스터로 바꾸려고 했더니 얘가 아까 루트에서 만든 거니까 권한이 네가 불충분해. 시스템만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수도 그 다음 CHOWN에서 HK 마스터로 소유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준 겁니다. 큰 컨셉은 없고요. 근데 저런 거 설정 때문에 나중에 내가 마스터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소유권이 없어서 에러가 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저런 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포인트는 생각보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일단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은 하둡 env.sh를 들어갈 때도 꼭 그 HK 마스터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네,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다. 설정은 전부 HK 마스터로 로그인 후 진행.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스터 워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둡 env.sh도 그렇고. 하둡 env.sh에서 하는 거는 자바는 어디 있고 하둡은 어디 있어. 이거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홈 들어가면은 vi 하둡 env.sh 들어가서 여기 맨 위에나 또는 여기 좀 약간 밑에 보면은 뭐 하둡 스페시픽 있고 좀 보면은 자바 홈이 이미 설정이 이미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익스포트 자바 홈은 usr 로컬 자바 익스포트 아까 JDK 만약에 버전이 막 있는데 그 버전을 막 다 쓰면은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자바 폴더 안에다만 넣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 자바를 추가 설치할 때 다른 버전을 설치할 때 다시 3.1.3 얘를 바라보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하둡 설정. 거기까지가 하둡 파일 시스템의 어떤 환경 설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coreSite.xml은 이제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과 하둡 맵리스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인데, 내가 하둡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꺼내거나 할 때 막 포트 번호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하둡의 디폴트 포트 번호는 9000번, 템포러리 디렉토리는 3.1.3 밑에 템플을 만들어서 해라. 약간 이런 설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록시는 지금 당장 쓰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지 않고 이거 두 가지만 지금 사용을 하겠습니다. vi core site.xml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컨피그레이션 두 개 파일이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이야 이제 첫 번째 때는 당연히 이제 한 번씩 쳐보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그냥 이제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복붙만 해도 됩니다. 파일 시스템 하고 슬러시 네임. 오히려 이렇게 쳐서 에러가 뜰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얘는 하둡의 01에 9000번으로 데이터가 파일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끝나면 프로퍼티로 마무리 태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프로퍼티 하나 더 추가할 건데 네임은 hadoop.temporary 디렉토리다. 그리고 value는 홈의 hadoop의 hadoop-3.1.3 tmp 폴더에다가 설정해요. 뭐 다른 걸로 하고 싶으면 다른 걸로 해도 됩니다. 이게 한 번씩 쳐봐야지. 저도 뭐 맨날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간혹 이제 설치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해야지 이제 생각이 한번 나죠.
여기까지 설정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의 사이트, 코어 사이트 말고, 코어 사이트에서는 어떤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의 코어 이제 포트가 몇 번이다 이런 걸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HDFS 사이트에서는 디렉토리 하드의 DFS나 네임과 데이터 요 안에 이제 다 실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폴더가 내가 결국은 파일이 저장되는데 파일에 대한 어떤 그 주요 정보들을 어디에서 관리해라. DFS의 네임, 그 다음에 DFS의 데이터,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디렉토리,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웹으로도 오픈을 할 건데 HTTP 어드레스는 50070, 그 다음 세컨더리도 50090. 그리고 얘가 복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파일을 하나 저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둡은 마스터가 저장하진 않아요. 실제로는 워커들이 저장을 하거든요. 저장해 라고 시키면 마스터는 야 너 파일 중에서 파트 1은 네가 저장해. 그리고 파트 2는 네가 저장해.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요. 뭐 기본적으로는 여기 파일 한 곳에다 파트 1부터 파트 2가 들어가고 파트 3가 들어가고 이 파트 1을 세 군데에다 복제를 해서 저장을 하라는 그런 이제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기본 설정이 3개고 그래서 이제 완전 분산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가 세 군데에서 다 저장이 되게 해서 총 4개의 저장되는 걸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3개라고 해도 PC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개라고 설정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뭐 퍼미션은 굳이 이제 크게 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 웹 하드 파일 시스템도 이네이블 시키겠다 라는 설정까지가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i hdfs site.xml 들어가 보면은 여기도 맨 마지막에 컨피그레이션만 있죠. 여기에 프로퍼티 하고 원래 이제 프로퍼티 안에는 탭으로 밀어주는 게 좋긴 한데 가독성 때문에 dfs.name.directory 이 정보는 어디서 관리를 할 거냐 value를 이제 홈에 하둡의 dfs 밑에 name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관리할 거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은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데 패스 환경 그러니까 the local file system where the name node transaction log 트랜잭션 로그들이 다 이 안에 이제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위치를 할당을 해준 것 뿐인 거고요. 디스크립션 이렇게 하고 프로퍼티로 닫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퍼티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두 번째 프로퍼티는 name이 dfs name 노드가 아니라 data.directory에서 value는 홈 밑에 하둡 밑에 dfs 밑에 데이터 value 하고 description 얘는 얘도 어차피 그 패스예요. 근데 콤마 separated list of pass on the local file system of data node description 하고 프로퍼티로 닫아주는 거죠. 프로퍼티.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하면은 이게 거의 뭐 오타만 안 나면은 이게 설정 파일을 뭐 따로 나눠주고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체크포인트 디렉토리. 중간중간에 이제 뭐 에러나 이셉션 이런 거 바뀔 때 뭐 체크포인트를 남기는데 그 체크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그 체크포인트의 디렉토리를 하둡 다시 3.1.3에 데이터 밑에 dfs 밑에 name secondary 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뜨면 되죠. name secondary. 한번 테스트로 한번 쳐보고 나중에 이거는 기존에 뭐 폴더를 하나 올려주면은 그거를 그냥 한번 가져다 붙여넣기 해도 하나의 또 방법이긴 합니다. 그다음 이제 프로퍼티 하고 name dfs.name_node.http address name. 나중에 얘가 웹으로도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때 하둡 01 접속해서 50070 하면은 실제 하둡이 설치되어 있던 정보들을 보여주게 되죠, 얘가. 그런 이제 설정을 하나 한 거고, 또 프로퍼티 해서 name에 dfs.name_node.secondary.http address. 왜냐면은 얘가 네임노드가 죽으면 세컨더리가 작동을 하는데 걔도 똑같이 웹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tp 다시 address 해서 name 들어가고 value 하둡 02에 50090 그 다음에 value property 해서 얘도 이제 끝났고 그 다음 property name dfs.replication replication은 슬러시 name 그 다음에 value는 뭐 2로 설정을 해도 뭐 기본 설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3 하고 value 하고 슬러시 property 하면은 네, 이제 설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 아까 퍼미션 관련한 것도 있었네요. property name은 dfs.permissions 해서 name 하고 value pulse. 각각 폴더 접근할 때마다 이렇게 퍼미션이 있으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퍼미션은 pulse 디스 그러면 need not permissions 하고 property 뭐 이런 게 이제 오타가 나면 나중에 그 네임노드 시작할 때 에러가 빵 하고 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property name은 dfs.web 하둡 파일 시스템.ina build 슬러시 name 해서 당연히 웹에서도 내가 하둡 파일 시스템들을 접근을 했고 웹으로도 나중에 데이터가 파이썬에서 불러오고 이런 것들을 또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프로퍼티 여기까지가 진짜 마지막이네요. 여기까지 설정하면은 이제 write and kit에서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둡 코어 사이트 했고 그냥 하둡 파일 시스템 사이트까지 이제 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얀 사이트인데 얀 사이트가 좀 할 게 많습니다. 얀 사이트가 메모리 설정인데 얀 사이트는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얀은 제가 아까 리소스를 관리하는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리소스를 관리하는 매니저는 지금 저희가 그 버추얼박스에다가 총 2기가 메모리를 할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2기가가 실제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탑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뭐 결국은 맵
리듀스라고 하는 이제 맵 태스크랑 리듀스라고 하는 태스크가 따로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 개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 2기가는 꼭 할당을 해야 되고 2기가 안에 컨테이너는 1기가, 얘는 맵 태스크, 그 다음에 리듀스는 1기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2기가를 맵용으로 1기가, 리듀스용으로 1기가를 설정하고, 요 안에서 맵 태스크랑 자바를 실제 반반 정도로 섞어서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 요 맵하고 리듀스라고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게 맵 리듀스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맵은 분산시키고 그 다음 리듀스는 이제 합쳐서 분산 처리를 한다, 약간 이런 컨셉들도 들어가져 있는데 맵, 그 다음에 리듀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드 맵 리듀스 프로그램 설명할 때 그때 이제 진행을 하고, 결국은 2기가 안에 뭐 이런 비율로 설정을 해야 된다. 만약에 2기가가 아니라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메모리가 더 많다, 16기가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더 추가를 시켜주면 되고 또 튜닝을 또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설정에 따라서 지금 이 안에 노드 매니저, 그 설정이 이 안에 있습니다. 204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버추어 노드 매니저가 이제 컨테이너에 이제 설정할 수 있는 CPU 코어도 결국 이 하둡 설치하는 코어가 뭐 16코어짜리를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할당할 수 있는 코어 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코어 수를 할당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16코어면 여기다가 뭐 8, 여기다 8 이렇게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CPU의 이 안에 노드 매니저의 CPU 코어는 1, 그 다음에 로그 어그리게이션 이네이블은 true, 로그 집계를 활성화하겠다, 히스토리 서버를 실행하겠다, 그 다음에 미니멈 얼로케이션, 그 다음에 맥시멈 얼로케이션, 미니멈, 맥시멈 얼마나 더 할당할 것이냐. 지금 이제 2기가밖에 없기 때문에 1024, 2048 이게 1기가, 2기가 설정은 그대로 놨고, 뭐 코어도 1코어. 그 다음에 이제 노드 매니저의 지금 뭐 가상 물리 메모리 비율은 실제 조금 더 많이 한 4배 정도 이제 그 컨셉을 잡아놨고, 이제 셔플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노드 메이저의 이제 셔플 메모리인데, 이런 설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기본 설정을 해두고 아까 저기 있는 큰 설정들, 중요한 메모리나 이제 그 코어 설정들이 메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이제 기본 설정하는 가이드에 따라서 디폴트 설정을 해두는 거고요. 뭐 그래서 셔플은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만들 때 반복문 통해 가지고 뭔가 셔플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막 뻥튀기 되는 그때 이런 이 셔플 용도를 좀 쓰게 됩니다. 셔플에서 핸들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컨테이너가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디렉토리 경로, 그 다음 프록시는 지금 쓰지 않으니까 얘는 설정하지 않고, 여기에는 그 리소스 매니저의 상태를 또 저장하는 그 파일 경로, 그 다음에 하둡 01, 그러니까 리소스 매니저는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리소스를 관리하는 거는 하둡 01 마스터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잡 트래커를 나중에 또 따라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스케줄러, 그 다음에 리소스 매니저의 어드레스, 이런 포트들을 전부 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얀이 구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이제 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얀 사이트 부분을 한번 설정을 해볼 거고요. 또 한번 얀 사이트.xml에서 한번 설정하는 거죠. 설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프로퍼티
하고 name은 yan node manager resource memory 다시 mb 하고 슬러시 name value는 2048 그 다음에 슬러시 property 그 다음에 property 그래서 name에 yan의 node manager resource 근데 뭐 해봤자 근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설정하면 이거 가지고 내 나중에 튜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버처 코어는 name 하고 value는 1 슬러시 value 그 설정을 할 수 있게 이런 기본 틀을 만든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튜닝 할 수 있는 그 다음 property name은 yan의 log aggregation 다시 enable name 그리고 value는 true 슬러시 value 하고 슬러시 property 하면은 로그 집계 활성하는 것까지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property 한번 이거는 전체 다 해서 저희 스파코리아닷컴에 이런 설정 파일들을 따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냥 그 걔를 복사인 붙여넣기만 해도 돌아가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써보면서 저도 이게 스케줄러의 미니멈 오클레이션 이런 것도 했었구나. mom value는 스케줄러 하고 value는 1024 다시 property 이런 거 이제 또 쓰다 보면은 또 이게 영타도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에서 스케줄러 maximum allocation 다시 메모리는 2048 그리고 property name은 이 안에 이제 스케줄러 minimum occupation 이제 또 코어 해야죠. minimum allocation 이제 v cores는 value 1 슬러시 value 일단 크게 설정하는 거죠. 코어는 어차피 하나밖에 못 쓰니까. 뭐 더 있으면은 네 맥시멈을 확 올려도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리면 얘가 다 써버리니까 적절하게 한 20% 정도 여유 공간을 나눠 놓고 property에서 name은 yan의 스케줄러 maximum allocation vCourse name 해서 value는 1 하고 슬러시 value 하고 슬러시 property 여기까지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정할 게 property name 요번에는 yan의 결국 이제 뭐 노드 매니저죠. 노드 yan node manager virtual memory를 몇 퍼센트나 쓸 것이냐 vmem 다시 pmem 다시 ratio 한 4배 정도 그래서 property 그 다음에 또 property name은 yan의 node many node manager ox 다시 services name 하고 value는
이런 환경 설정은 저도 코드는 그냥 바로바로 타이핑을 하는데 솔직히 환경 설정은 이제 보고 한번 머릿속에 아 이런 걸 원래 예전에 설정을 했구나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실제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 감이 또 오게 됩니다. 맵리듀스 셔플 하고 슬러시 프로퍼티 네임 이안점 노드 매니저 점 옥스 서비스 주스 점 sha 그리고 value 해서 hadoop 점 map red 점 셔플 핸들러 value 하고 프로퍼티의 네임은 점 노드 매니저 걸 디렉토리즈 value 홈 하둡 다시 3.1.3이죠. 안에 데이터 폴더 안에 이 안에 nm 다시 로컬 다시 디렉토리라고 하는 곳에다가 만들어줘. 슬러시 프로퍼티 여기까지 하면은 노드 매니저에 대한 뭐 보조 서비스 옥스나 아까 로컬 디렉토리의 내용도 다 들어갔고요. 네. 프로퍼티 하고 네임은 resource manager 파일 시스템의 state 다시 store uri name까지 하고 그 다음에 value home hadoop 다시 3.1.3 밑에 데이터 밑에 얀 밑에 시스템 밑에 rm 스토어 밸류 이제 리소스 매니저의 어떤 상태 스테이트가 저장될 폴더는 여기로 저장하겠다. 프로퍼티 네임은 얀의 리소스 매니저 점 호스트 네임 리소스 매니저의 호스트 네임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스터 PC죠. 리소스를 관리하는 거는 마스터가 할 거다. 하둡 01 밸류 그래서 프로퍼티 그 다음 프로퍼티 이제 잡 히스토리 관리하는 거 할 건데 이 안에 리소스 매니저 점 리소스 다시 트래커 점 어드레스 밸류 하드 018025 밸류 해서 슬러시 프로퍼티까지 하면 리소스 매니저의 리소스 트래커 여기가 잡 히스토리에 대한 포트 정보 프로퍼티 네임 이 안에 리소스 매니저의 스케줄러 점 어드레스 스케줄러의 포트 번호는 밸류 하둡 01에 8030 포트로 열어주겠다. 이게 이미 그 하둡의 가이드 그 다큐멘트 보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봐도 모를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제 큰 컨셉만 가져가면 되니까 얀점 리소스
메이저 여기도 resource 그쵸? 리소스 메이저 점 어드레스 하고 밸류는 하드 01에 8040 하고 슬러시 프로퍼티 하고 그 다음 이제 프로퍼티 하고 네임은 얀.웹 앱.ui enable 그래서 밸류는 당연히 enable true. 일단 뭐 다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필요 없는 애는 하나씩 뭐 버려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은 실제 그 얀 사이트 쪽에 세팅도 끝난 겁니다. 한번 쭉 보면 리소스 매니저 스케줄러 리소스 매니저 노드 매니저 네 노드 매니저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얀 사이트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얀 사이트에서는 솔직히 큰 내가 맵리듀스의 메모리를 크게 얼마나 잡을까인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맵들이 어떻게 또 메모리를 관리할 것이냐 아까 큰 덩어리로 1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맵 512 그 다음에 리듀스 512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맵 태스크 512 리듀스 태스크 512 이런 이제 설정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좀 세부 설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 안은 큰지막한 사이트에서 너 이 기가 최대 뭐 버추어 코어는 요만큼 이런 설정이면 맵은 그 안에서 맵 리듀스를 이제 용량들을 이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맵 리듀스의 프레임워크는 우리는 얀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하드베에선 쓰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는 512, 그 다음에 리듀스 메모리는 512. 그리고 맵 리듀스가 실제 사용하는 그 자바의 흰 메모리 원래 여기도 512이긴 한데 20% 여유 공간을 좀 세팅을 해서 359로 이걸 다 써버리면은 메모리가 2기가 다 써버리면 이게 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359 그 다음에 리듀스 쪽도 JVM의 그 메모리를 359로 그 다음에 맵리듀스의 그 마더가 되는 AM은 이제 마더가 되는 마스터 쪽의 메모리는 512 얘도 359 자바의 어떤 흰 메모리라고 해서 자바에서도 이제 얘가 뭔가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자바가 같이 돌아가요. 근데 그 자바의 메모리를 주지 않으면은 실제 자바 프로그램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리듀스의 맥스 흰 메모리랑 버추어 코어는 뭐 1, 그 다음에 리듀스도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드 맵 리듀스는 그냥 환경 설정까지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이 설정 같은 경우는 vi map reduce site.xml에서 진행을 할 거고 요 안에서 이제 컨피규레이션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property 해서 name은 map reduce framework name은 슬러시 name value는 얀을 난 쓸 거다. 그 다음에 슬러시 프로퍼티로 닫아주시면 되고 프로퍼티로 닫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또 설정은 프로퍼티 해서 네임은 map reduce map.memory mb 해서 슬러시 네임 들어가고 value는 512 슬러시 value 그래서 슬러시 프로퍼티 그래서 프로퍼티 하고 네임은 map reduce memory mb
밸류는 뭘로 설정하냐면 512 다시 프로퍼티.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난이 안을 쓸 거고 맵 리듀스 분산하고 합치는 거에 대한 메모리 할당을 512 512 해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럼 프로퍼티에 내 메모리 2기가니까 이제 1기가를 막 다 써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네임은 맵 리듀스 점 맵 리듀스 점 맵 점 자바 점 opts의 네임 밸류는 마이너스 xm x359 밸류 프로퍼티. 당연히 메모리가 더 많으면은 쓸 수 있는 걸 더 올릴 수 있죠. 프로퍼티 네임은 맵 reduce java opts 해서 밸류는 마이너스 xms 맥시멈의 x는 아니고 여기 359 메모리 슬러시 밸류 하고 슬러시 프로퍼티 프로퍼티 하고 네임은 얀의 app.map reduce am.reduce memory 밸류. 저 am 리소스 메모리가 am.reduce가 아니라 리소스 메모리예요. 리소스 메모리가 나중에 저거 설정 때문에 좀 그 맵리듀스 프로그램 할 때 좀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뭐 지금 당장 맵리듀스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똑같이 올리로 세팅을 해주고 프로퍼티 그 다음에 또 프로퍼티 map.reduce.map.java.max 힙 메모리 힙 사이즈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할당된 메모리죠. 마스터에 할당된 메모리 그죠? 밸류 다음에 프로퍼티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퍼티에서 네임은 map.reduce.java.opts.max 힙 맵의 힙 메모리 할당 사이즈랑 얘는 밸류는 359 프로퍼티 하고 네임은 요번에 이제 맵리듀스의 이제 코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일단 버추얼 코어는 기본적으로 그 가상 코어이기 때문에 그냥 1로 설정을 해줘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mapleduce.map.cpu.vcores 밸류 1 밸류 그 다음에 프로퍼티 네임은 이제 맵 리듀스의 맵 말고 reduce.cpu.vcores 밸류는 1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해서 네임은 얀의 app.map reduce의 이제 environment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조금 이제 설정드리죠. 밸류의 hard map reduce home은 굳이 여기에서 있는 뒤에 있는 거 3개는 이미 환경 설정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뭐 가이드에 있는 대로 홈에 하둡 홈이다. 맵리듀스 홈은 당연히 하둡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 네임은 맵 리듀스 맵의 environment는 그러면 또 어디 있느냐? 이거는 value 하둡 맵 리듀스 홈은 얘도 뭐 하둡 홈이죠. value 여기 위에 value가 네 value로 떨어져야 돼. 근데 이거 딱 하면 나중에 이제 실행시킬 때 이 에러들이 빵빵 떨어지는 것도 뭐 재미 포인트예요. 네. 프로퍼티 그래서 네임은 맵 리듀스 맵 리듀스 점 리듀스 점 environment도 당연히 같은 하둡 맵 LED 홈은 하둡 홈 프로퍼티 여기까지 하면은 네 컨셉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가상권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논리적인 어떤 이제 CPU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기본 설정들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으로 닫아지면은 이 안에 대한 설정 이후에 이제 맵리듀스 설정까지 끝난 거죠.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설정은 이제 웬만한 건 다 끝난 거고 여기서 이제 하둡 버전이라고 치면은 지금 현재 있는 하둡 네. One Hadoop prefix has been replaced by Hadoop home using value of Hadoop prefix라고 했지만 네, 하둡 3.1.3 그래서 하둡 프리픽스 잠시만요. 여기서 vi etc 그 다음에 프로파일 들어가면은 하둡 프리픽스 말고 하둡 홈으로 그냥 다시 한번 설정을 하둡 홈 설정했고 요 안에 여기서 하둡 홈 들어가고 얘는 하둡 홈으로 해서 설정을 바꾸고 나서 sudo vi etc 프로파일 프리픽스 같은 경우 어차피 프리픽스랑 하드폼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프리픽스 빼고 하드폼으로 쭉 내려가고 커먼 라이브러리도 어차피 하드 프리픽스가 사라졌으니까 여기다 하드 홈을 써주시고 여기도 하드 홈을 써주고 내려가면은 네, 되는 겁니다. 프리픽스 없애고 여기에 하드폼 여기에 하드폼 설정하고 저장하고 소스 etc 프로파일 해주고 여기서 하드 버전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하드 프리픽스 네 replace by 하드 버전 하고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 어디에 있다 그리고 하둡은 this command was run using 여기에서 돌아가겠다. 기본적으로 하둡 버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까지가 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HK 마스터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당연히 지금 현재 HK 마스터죠. 여기 안에서 CD 홈에 CD 하둡 있고 여기 하둡에 있는 HK 마스터가 소유권을 이미 가지고 있고 네 확인한 거죠. 그 다음에 하둡 밑에 하둡 3.1.3 있고 나머지 다 있는 거 네,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이 다 됐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각각의 이제 하둡
마스터로 이걸 설정을 한 건데 이 설정을 전부 다 하드 02와 03에도 또 배포를 또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노드 외에 HK 마스터 말고 지금 일단 그 해줘야 되는 게 하드 02에도 들어가서 하드 02에 들어가면은 지금 홈 폴더 밑에 HK 마스터는 있지만 하둡이라고 하는 폴더가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동일하게 그 sudo mkdir 홈에 하둡을 만들어 주시고 하둡 02에도 만들었죠. 하둡 02가 하둡 02 안에 하둡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도 sudo chown 리커시브하게 HK 마스터가 여기 홈에 하둡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chmod 마이너스 리커시브하게 775 홈에 하둡까지 걸어주면은 네. 일단 하둡 02는 일단 이제 하둡 01에서 02, 03에다 다 얘네들 배포를 할 건데 그 공간 하나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ssh 하둡 03 폴더에도 들어가서 홈 폴더 들어가면 여기도 없죠. 여기다가 sudo mkdir 홈에 하둡 하나 만들어주고 chown 마이너스 리커시브하게 hk 마스터 홈에 하둡까지 만들어주면은 얘도 이제 넣을 공간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SSH 명령어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바로 제가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배포를 할 겁니다. 배포는 당연히 하둡 01에서 할 거고요. 마스터에서 HK 마스터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홈에 들어가서 이제 SCP로 해서 이제 쭉 배포를 해줄 겁니다. scp-r 해서 하둡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위치가 홈에서 여기가 하둡이잖아요. 그래서 scp 나를 기준으로 요 하둡 폴더를 지금 바꾼다는 거예요. scp-r 하둡을 어디로 HK 마스터의 하둡 02에다가 어디다가 홈 밑에다가 넘겨줘. 그러면은 홈 밑에 하둡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면서 넘겨줘요. 그러면 얘가 홈 밑에 하둡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부 다 복사를 해줍니다. scp 명령어로. 그럼 동일하게 그 하둡 01의 03에도 같이 또 넘겨줘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하둡의 설정 파일은 워커가 어디 있고 마스터가 어디 있고 메모리 설정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설정하고 배포로 날려주면은 끝입니다. 네, 일단 배포가 다 됐고요. 지금 현재 배포가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배포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하둡 02로 가도 하둡 02 안에 홈 폴더 밑에 하둡 요게 생겼죠. 아까 하둡은 이미 만들었고 하둡 밑에 보면 하둡 3.1.3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 ssh 하둡 03도 보면은 확인은 다 해보셔야 됩니다. 꼭 cd 홈 밑에 하둡이 있고 이 하둡 밑에 3.1.3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환경 설정 값도 바꿔줘야 되는데요. 하둡 01로 다시 들어가서 scp 그 다음에 파일이니까 굳이 리커시브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etc 프로파일을 여기 이제 루트로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su-루트로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루트 시스템에다가 지금 전역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전 범위에다가 etc 프로파일을
그래서 루트의 하둡 02에 어디다가 etc의 프로파일에다가 저장해라. 그리고 하둡 03에도 저장을 해야겠죠. SSH로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SSH 하둡 02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죠. 프로파일 들어가서 이미 설정이 제대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소스 etc 프로파일 한번 확인하고 하둡 03에도 들어가서 여기에 vi etc의 프로파일 들어가서 하둡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소스 etc의 프로파일 해야지 적용이 되겠죠. 그럼 적용까지 다 됐으면은 이제 하둡을 하둡에 대한 이제 기본 설치 파일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럼 하둡 01로 다시 들어오고 -hk 마스터로 꼭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둡을 루트로 실행을 시켜버리면은 루트 권한에서 모든 파일들이 다 들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시 하둡 올리는 게 조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HK 마스터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둡 폼으로 들어가서 원래 이제 bin이라고 하는 걸 이미 패스에다 등록을 해서 HDFS 명령어가 다 실행은 어디에서든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하둡 폼에 들어가서 bin 들어가서 하둡의 네임 노드를 포맷해서 이제 그 하둡을 기동시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cd 하둡 폼으로 들어가서 bin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이 bin 안에 hdf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죠. 얘를 hdfs name node 다시 format 하면은 아까 뭐 로그 디렉토리 뭐 없던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네 클로즈 태그가 없다 이거 프로퍼티 뭐 약간 에러 이런 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요번에 그냥 제가 한번 다 타이핑도 좀 해본 거예요. 근데 일단 처음부터 한번 보면은 왜냐면 네임노드 포맷이 이제 제대로 설정이 다 되어 있는지 보는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여기 첫 번째 얘는 근데 로그가 폴더가 없으면은 크리에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그즈 밑에 얘가 알아서 만드니까 상관 안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첫 번째 에러가 뭐냐면은 unexpected close tag property 슬러시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안 들어왔다. 근데 어떤 파일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map reduce site 맨 마지막에 했던 거죠. 48번째 줄에 10번째 컬럼에 있는 거죠. 로우 컬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cd hadoop conf 디렉토리로 들어가면은 여기 안에 map reduce site.xml에 이제 여기에서 한번 아까 몇 번째 줄이었는지 한번 보면은 43번째 줄인가? 한번 set anu라고 치면은 넘어가 보이죠? 40 몇 번째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프로퍼티하고 프로퍼티로 다 쳤고 40 몇 번째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중요한 건 40 몇 번째에서 나오긴 했지만 프로퍼티가 열렸고 네임이 여기에서 지금 네임이 닫혀야 되는데 지금 네임을 제가 안 닫았었네요. 여기를 제가 일단 닫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닫았으면은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은 만약에 vi 해서 뭐 main set.sh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고 여기다 뭘 만들냐면 scp-r 그냥 scp 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scp 명령어가 결국은 map reduce 주요 설정 파일을 제가 이제 수정한 걸 결국 양쪽에다 다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게 map
red 다시 site.xml이잖아요. 여기다 scp map red 다시 site.xml을 어떻게 하느냐? HK 마스터의 그 하둡 공이에다가도 배포할 건데 홈에 하둡에 하둡 다시 3.1.3 밑에 그 다음에 etc 밑에 하둡 밑에 map red site.xml로 넘겨라. 이렇게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제가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pwd 치면은 etc 밑에 하둡이잖아. 홈 하둡 하둡 다시 3.1.3 etc 하둡. 저걸 제가 왜 만든 거냐면은 지금 현재 만든 파일들을 하드 공유에도 배포하고 HK 마스터 하드 03에도 바꿀 포인트들이 나중에 좀 생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하면은 내가 튜닝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이 프로그램 하나만 하면은 이 파일이 양쪽에 한 번에 다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쉘 스크립트 파일이니까 얘를 chmod 775에서 main set.sh 해주면 얘 만들었잖아요. 얘 실행시키면은 얘가 전부 다 전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main set.sh 하면은 하둡 02에도 전파되고 하둡 03에도 전파되고.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ssh 하둡 하나만 들어가면 cd의 홈에 하둡 들어갔을 때 하둡 그리고 etc 하둡 들어가서 vi map red site.xml 하면은 set new 하면은 아까 40번째 때 제가 아까 전에 빠졌던 슬러시 네임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그 쉽게 파일들을 나중에 설정 파일을 건드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둡 컴프 디렉터리 그걸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네임노드 포맷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하둡 홈으로 들어가서 cd bin 그리고 hdfs 하고 네임노드 다시 포맷 이제 해줄 거면 네임노드 다시 포맷 하면은 방금 또 에러가 하나가 생겼는데 map reduce site.xml의 58번째 줄도 문제가 있네요. 거기에도 unexpected 태그가 있고 58번째 그리고 여기도 프로퍼티에 58번째 줄 58번째 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하둡 컴프 디렉터리 그래서 vi map reduce site.exe 이게 맨 마지막에 제가 했던 거라서 뭐 좀 집중력이 많이 좀 떨어졌었나 보네요. 프로퍼티 여기가 프로퍼티가 아니네요. 프로퍼티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어차피 이게 로그가 다 남기 때문에 로그만 잘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 슬러시 메인 set.sh 하면은 배포 다 했고 얘가 pwd 치면은 여기에서 다시 하드 폼으로 들어가서 빈 폴더 들어가서 hdfs name node 다시 포맷 해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맵 리듀스 사이트 63번째에서도 프로퍼티가 좀 이상하다. 생각보다 에러가 좀 많았네요. 근데 이 에러를 그냥 한번 맞이하는 것도 그냥 재밌는 요소인 거죠. 그 set new 프로퍼티 아까 68번째라고 프로퍼티 네임 밸류
여기가 잘못됐네요. 오히려 여기가 프로퍼티 해서 하고 점슬러시 메인 set.sh에서 다 배포하고, 다 저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게 스크립트 만드는 이유가 지금처럼 이제 오타를 한 번에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메모리 설정들도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전 파일 똑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저런 거 할 때 스크립트를 여러 개를 또 저 파일 말고 다른 걸 또 배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name node 다시 format. 이번에는 name node 포맷이 정상적으로 잘 된 것 같네요. 네, name node 포맷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이제 셧다운을 했죠. 정상적으로 셧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지금 저게 보이는 내용도 뭐 동일하긴 한데 name node 이제 정상적으로 했다. 정상적으로 종료했다 라는 게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하둡을 기동하는 건데, 빈 폴더에 얘가 있지 않고 s빈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pwd 하면은 하둡 밑에 하둡 3.1.3 밑에 s빈 안에 여기 start all.sh가 있고 stop all.sh가 있어요. 그래서 start all.sh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start 다시 all.sh 하면은 여기서도 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드리는 포인트가 이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은 하둡 01에서 이걸 진행을 해줘야 되고, 아마 이거는 이제 뭐 로그 폴더 없으면은 하둡 0203에 이제 다 크리에이팅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컨더리 네임 노드를 띄우고 있고, 이거 시작 같은 경우는 꼭 그 마스터 노드에서 시작을 시켜줘야 됩니다. 마스터에서 시작을 시켜줘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다른 마스터가 나머지 애들을 실행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다 했으면은 JPS를 딱 쳤을 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네임 노드. 나는 네임 노드가 마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를 내가 관리하는 애들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거죠. 하둡 02에 들어가면은 JPS를 썼을 때 데이터 노드와 그 다음에 노드 매니저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매니저, 데이터 노드와 노드 매니저는 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네임 노드도 정상적으로 떴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둡 03까지 가면은 하둡 03에서는 세컨더리 네임 노드가 없는 데이터 노드와 노드 매니저 이렇게 떠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일단 프로그램은 떴다 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임 노드, 노드 매니저 이렇게 이제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히스토리 서버 같은 경우도 올릴 수 있는데, 히스토리 서버는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진행을 하고, 일단 서비스 확인하는 포인트, 히스토리 서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스토리 서버도, 왜냐면 이게 실제 맵리듀스 프로그램 자체를 돌릴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s빈 들어가면은 이 s빈 안에 mr 잡 히스토리라고 하는 데몬이 있습니다. 얘를 스타트 해줘야 되는 거고, 얘에 대해서 스타트하고 히스토리 서버라고 써주면 돼요. 얘가 이제 실행 명령어고 스타트네요. 스타트 히스토리 서버 이렇게 하면은 실제 이제 요 히스토리 서버까지도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히스토리 서버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192.168.137.100번에 여기에 제가 19888 포트를 이제 오픈을 하면은 137.100에 19888 하면은 19888로 아까 히스토리 서버를 해놨는데 19888 이거는 제가 한번 이따가 use of script start mr demo is deprecated.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다시 이거는 제가 한번 그 컨셉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자피 스토리 서버 자체보다도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첫 번째 제대로 이제 프로세스가 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둡 01이라고 하는 곳에 네임 노드와 리소스 메이저 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하둡 02에서는 세컨더리 네임 노드, 얘가 네임 노드가 죽으면 얘가 역할을 하는, 그 다음 데이터 노드랑 노드 메이저, 그 다음 데이터 노드랑 노드 메이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은 데이터 노드랑 노드 메이저만 있으면 되고, 네임 노드는 실제로 저장하지는 않고, 야 너는 여기다 저장해, 너는 여기다 저장해, 이런 이제 매니징만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뜬 거를 지금 바로 확인을 했고요. 이제 서비스 확인이 두 번 끝났으면은, 두 번째는 192.168.137.100번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서비스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지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 192.168.137.50070만 이제 치면은 아까 웹 포트를 열었잖아요. 네임 노드에. 그러면 거기에 하둡 01의 9000번으로 지금 현재 액티브 돼 있고, 이제 서머리 지금 현재 컨피규어 캐이퍼시티가 60기가, 제가 60기가 하드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DFS 리메이닝은 뭐 여기 나와져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나와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제대로 떴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0070 말고 8088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둡에서 맵 리듀스 프로그램을 제가 돌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잡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떠 있다라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분산 저장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있는데요. 분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cd 홈에 cg hk 마스터로 그냥 들어가서 여기다가 mkdir 테스트 hdfs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hdfs에서 하나 만들고, 여기 vi test.csv 파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뭐 region 볼륨 그래서 A01 100, A02 300, A03 4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컴마로 두 개의 컬럼과 값들이 있는 데이터 세 줄을 일단 만들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hdfs라고 하는 명령어 dfs -mk ls 슬러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탁스 에러 hdfs dfs 제가 마이너스를 안 썼네요. 하둡 파일 시스템에 지금 명령어를 본 거예요. 그 하둡 파일 시스템에 지금 그 디렉토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본 건데, 슬러시 하면은 슬러시 지금 템프 하나밖에 없다. 여기다 뭔가 하나를 만들고 싶으면, 왜냐면 하둡 파일 시스템은 그냥 ls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hdfs df하고 dfs 한 다음에 우리가 쓰는 리눅스 명령어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kdir 하고 슬러시
mkdir 하고 마이너스 p 옵션을 줘서 하둡의 테스트까지 한번 다 만들어 봐라, 폴더를. 그래서 이제 하둡의 dfs에서 ls 하면은 이제 하둡의 하둡 폴더 만들어졌죠. 하둡 밑에 보면은 테스트 폴더까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졌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 게 hdfs fs-copy from local 하고, 여기 있는 지금 test.csv를 하둡 밑에 테스트 밑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hdfs fs-copy from local test.csv를 하둡 밑에 테스트 밑에 넣어라. 제가 지금 현재 명령어가 dfs copy from local이긴 한데 일단 이 copy from local 말고 그러면 마이너스 put으로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ut test.csv를 요 하둡 밑에 테스트 밑에다가 한번 put 넣어라. 제가 아까 틀린 게 dfs가 빠졌네. dfs copy from local하고 test.csv를 하둡 밑에 테스트 안에다가 넣어라. 네, 이렇게 하면은 실제 얘가 저장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하둡 파일 hdfs dfs -ls 하둡 밑에 테스트 안에 보면은 test.csv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test.csv를 ls 명령어가 아니라 cat 명령어를 쓰면은 제가 그걸 다 출력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얘가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리즌의 볼륨, 그 다음 A01 100, A02에 300, A03에 400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저장을 한번 하면은 지금 제가 이 전체 테스트를 하둡 03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둡 02로 들어갔을 때 hdfs dfs -ls 하둡 테스트 밑에 test.csv가 있죠. 마이너스 cat 여기 안에도 있고, 그 다음 ssh 하둡 01에 들어가도 (01에서) hdfs dfs 그 다음에 -ls 하둡 밑에 테스트 하면은 test.csv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test.csv를 cat으로 제가 이제 솔직히 하둡 3에서 확인했는데, 일반적으로 하둡 01에서 넣으면 얘가 하둡 01에 들어간 다음에 모든 이제 분산 저장이다 보니까 다른 서버에도 분산돼서 이렇게 다 저장이 됩니다. 지금 한 게 요 분산 저장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분산 저장까지만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요 하둡에서의 그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데이터를 마스터에다 던지면은 하둡 0203에 요게 저장이 된다 라는 포인트를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요번에 하둡의 설치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 하둡 설치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많이 이제 에러 내는 사람들이 수도 권한을 안 줘서 에러를 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키젠이 안 되면은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거 외에는 하둡에서는 분산 저장이 중요하고,
분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설정 값들이 있죠. 이런 설정 값들을 한 번 정도는 좀 타이핑을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맵리듀스를 테스트해보는 것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맵리듀스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이게 이제 시대가 조금 떨어진 거다 보니까 실행만 시켜보고 바로 스파크로 넘어가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